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수준에서 어떠한 이 레드카펫과 관련한 부산국제영화제와 관련한 같이 빅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 분은? 나 어떻게 보니까 좀 특이한 거 갑자기 좀 뜬금없는 얘기 드리면 어저께 그 안철수 의원이 그 레드카펫 행사에 나왔던 거 혹시 보셨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작년에는 대선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나 당시의 그 박대근의 후보도 그쪽에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가지 않았어 갖고 약간의 입방아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엔 그걸 노려서 그런지요. 이번에 혼자 좀 참석했고 아마 대중 정치인으로 뭐 신당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에 자꾸 노출하는 그런 전략 전술이 있었지 않나 싶네요. 그러니까 정치인조차도 탐내는 아주 좋은 무대인 거죠, 저희가. 네. 정치인들도 대중 노출이 필요한데 이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규천 기자는 이것과 관련한 또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다면서요. 사실 얼마 전부터 하여튼 매년 부산영화제 레드카펫이 화제가 됐잖아요. 검색어 항상 상위를 점령했어요. 이게 몇 년부터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한번 3, 4년 되지 않았나요? 2004년에 제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누가요? 제가 시작했어요. 어떤 일로요? 기억 떠올려보세요. 예전에 이렇게 인터넷에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지 않았어요. 실시간으로? 그렇죠. 네. 개막식 사람 군중 있는 사진 한 두어 장 올라오는 게 끝이었어요. 근데 제가 2004년에 프리랜서 우리 사진 기자랑 알바생 쳐서 메모리카드 들고 뛰게 하고 제가 컴퓨터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올린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사진 기자들이 이런 사진 속보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죠. 아니 잠깐만요. 제가 긴급 제안하면 우리 이혜령 그랑 우리 담당 PD가 윤재식 PD인데 PD한테 한번 직접 제안하고 싶어요. 워낙 들이대고 자기가 다 모든 걸 했다 그러는데 내일 경력증명서 한번 들이대와서 공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인지. 불신의 시대의 우리가 일이야. 뭐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확인할 바가 없어요, 지금요. 일단 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에 열리고 있는 부산과 관련해서 제가 빅데이터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면 부산이 가운데에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해운대, 부동산, 부산국제영화제, 박근혜가 보이고요. 센텀시티, 방사능, 일본 부자, 비프,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두 분께서는 어떠한 로드맵을 빅데이터 어느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마 시청자분 지금 우리 로드맵 보셨을 때 깜짝 놀란 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박근혜가 딱 이름이 뜨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지난 주말에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부산에 가서 거기에 이제 영화인들이니까 이제 준비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정하게 사진 찍은 것도 있었고요. 한 3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방송의 날 행사가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두 군데 모두 똑같은 코멘트를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창조 경제가 드라마, 영화의 핵심 중에 하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런 지금 전체적인 영화라든가 이런 비즈니스 이런 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빅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걸 트렌드를 캐치한다. 그런데 트렌드를 캐치할 때 첫째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절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 뭐 계절의 변화 이런 것처럼요. 뭐냐면 지금 증시에서 가장 큰 흐름은 바로 박근혜 정부 내내 바로 주도할 창조 경제입니다. 창조 경제 핵심, 창조 경제에 부합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게 영화 산업이라는 거죠. 맞아요. 제가 사실 저도 이제 나름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평론을 계속 해왔는데 창조 경제란 말을 저 자신 이해를 잘 못했어요. 뭐 저를 뭐라 그럴 건 없죠. 왜냐하면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 설문조사 나왔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서 영화라든가요, 드라마 쪽 그 관계자를 만나면서 격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보니까 바로 이거다. 바로 이것이 창조 경제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제 자신이 딱 알았고요. 특히 좀 구체적인 수치를 좀 전문가답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올해 작년에요. 한국 영화에 관람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관람 수가 1억 명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현재 거의 1억 명이 육박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65%니까 뭐 대통령께서도 한 나라를 경영하시는 최고 경영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분들도 1억 명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 이런 쪽의 문화의 방향 이런 쪽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부흥시키고 진흥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의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사실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출입하는 거기까지 또 출입을 하세요. 창조경제 설계자의 윤영록 차관도 제가 잘 친하고요. 그런데 사실 문화와 IT의 융합이 이 창조경제 어떻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조경제는 뭐냐? 바로 문화 권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사실 창조경제 원조를 따져보면 영국이에요.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가 지금 위축됐지만 영국이 그 다음에 돌아간 게 뭐냐? 문화예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든가 팝아트, 비틀즈로 세계를 제패했고 그 뒤를 이어서 영국에서 넘어갔던 미국 사람들이
할리우드로 전 세계 네. 문화 권력을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산에서 시작해서 바로 처음으로 떠오른 게 창조 경제인데요. 이렇게 네. 창조 경제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가 정말 싶을 정도로 두 분의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그 미국에서나 뭐 이런 할리우드, 한국의 영화 산업도 언젠가는 이런 할리우드 수준으로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하죠. 그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 6년 전만까지 하더라도 저 자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영화가 아무리 인기가 좋더라도 정말 영어권에 갈 수 있겠냐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헐리우드가 이렇게 컸던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2억 명이라는 인구를 갖고 있죠. 인구가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마켓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영어를 쓰잖아요. 영어는 세계 공용어로 지금 인정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똑같은 돈을 투입했을 때 마켓이 크다는 그런 투자자의 관점에서 분명히 매력적인데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한국의 사이도 뭐 다 보여주었지만 결국 한국의 모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제는 출발부터 기획 단계부터 외국을 바라보는 거죠. 얼마 전에 빠빠빠 했던 크롬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외국을 노렸다는 얘기 했거든요. 그래요? 바로 그것이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모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일관된 지금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영화뿐 아니죠? 영화뿐만이 아니라 더 확대가 있죠. 영화뿐만 아니죠. 사실 영화보다 먼저 했던 것이 드라마죠. 그렇죠. 처음에 드라마 할리우드. 처음에 이제 겨울연가 때문에 배용준 씨가 떴고 배용준 씨가 그렇게 부자가 된 거 사실 겨울연가 하나 때문 아닙니까? 남이섬이라는 데가 갑자기 그렇게 뜬 것도 겨울연가 때문인데 실제로 보면 겨울연가는 일본 쪽에 영향을 미쳤지만 더 컸던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영향이 더 컸던 거. 대장금이요. 바로 맞습니다. 대장금인데 얼마 전에 제가 올 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런 것을 봤어요. 전 세계 어느 순간 오늘 현재도 어딘가에서는 대장금을 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대장금이 그 중동이나 동남아에서 네. 90%가 넘는 시청률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와 그게 말이 되나요? 중동뿐만이 아니에요. 아시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중동뿐만 아니라 남미, 중남미, 안데스 산맥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런 데 가서도 지금 그런 분들이 한국 대장금을 보고 있다는 거고 사실 저희 개인적인 얘기 말씀드리면 제 주위 분에 대장금에 출연했던 배우 한 명을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외국에 이렇게 세관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 알아보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10년이 넘었는데. 사실 한국이 드라마 한류로 아시아를 제패했잖아요. 근데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이게 좀 서구로 넘어가는데 좀 제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케이팝이겠어요. 그쵸. 아까 말씀하신 그 빠빠빠, 네네. 크레용팝, 점핑 네. 가사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넘버볼 문화로 간 거죠. 가사는 뭔지 모르죠, 사실. 네, 언어의 장벽을 넘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에 앞서서 영화가 깔아줬어요. 그렇죠. 뭐냐면 과거에 임권택 감독부터 해서 최근에 김기덕 감독, 요즘에 영화제에서 계속 수상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그렇게 해서 영화를 통해서 꾸준히 쌓아왔고 언어의 장벽 때문에 더 커지지 못했지만 그게 드라마, 그다음에 팝아트로 넘어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는 거죠. 네. 역시 근데 우리 이한영 의원께서는 네. 드라마 광다우시게 모르시는 게 없네요. 제가 좀 많이 좀 알긴 알죠. 이런 쪽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았고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재도 계속했고 사실 한 2주 후에 또다시 연재를 또 시작할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근데 사실 그거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이한영 의원님이 증권 전문가로 알려져 계시지만 사실은 더블 잡을 뛰고 계세요. 문화평론가 직업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정말요. 그런 얘기.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대중문화평론가로 제가 또 알려져 있다고 얘기하긴 또 그렇지만. 제가 증거 자료까지 갖고 있습니다. 화면에 또 이것도 나오는데. 지금 예. 빠빠빠와 함께. 예. 근데 이항명이네요. 지금 혹시 뭐 두 개 이름 쓰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워낙 그 유명한 전문가들은 필명을 두 개 씁니다. 미국에서도요. 그래서 필명 쓰는데 이건 그렇지만 솔직히 그 기자분이 오타를 내긴 했어요. 이학년인데 의도한 건 아니었구나. 의도한 건 아니다. 어떻게 듣고 제가 그 나중에 카톡을 날렸어요. 고맙다고. 아. 직업도 생기고 필명 달아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날려드렸죠. 재밌네요. 네. 대중문화 평론가로서도 오늘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네, 이항명님, 네. 네. 지금 빅데이터를 통해서 주목해봐야 할 산업 분야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관련 기업들도 있지만 아직은 일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직은 이제 커다 성장기의 초반이라고 보는데 미국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미국에서도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전 잘 맞습니다. 몰라요. 그 영화 드라마를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해주는 그런 업체죠. 맞아, 우리나라는 많이 다운받아서 이제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아서 보는데 미국은 그런 게 거의 없고 워낙 불법되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하는데 7불 99전 내면 무제한으로 받아보고 있어요. 볼 수 있는 게 서비스가 그 정도 있는데. 가격이면 저도 보겠어요. 예, 그래갖고 근데 여기가 재밌는 게 처음에는 다른 영화, 다른 드라마를 받아야 했거든요. 네. 사다가 했는데 이게 금년 2월에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를 직접 오리지널 작품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무시를 당했죠. 왜냐하면 야 동네 비디오 가게가 무슨 너희가 영화를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받았는데 깜짝 놀라는 게 이게 하우스 오브 카드가 나오면서요. 전 세계에서 시청자가 25%에서 30%가 폭주했고요. 어허. 더더욱더 놀라운 것은 주가가 240%가 올해만 해도 올랐고요.
불과 지난주 초에 일요일 날에 있었던 에미상에서 네. 처음으로 직접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 이 자자자 드라마가.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이 넷플릭스와 관련해서 국내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 이게 핵심이 아닌가요? 물론 아직 장기적인 얘기고 아직은 쫓아가야 되겠지만 그리고 콘텐츠는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유통망도 갖고 있는 것이 CJ 이름이 아닌가 싶네요. 예. 자, 토크 두 번째. 이제 그럼 이기선 기자께서 이 네. 부산과 관련해서 어떠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사실 연예계에 대해서는 이기선 기자가 정말 꽉 깨고 계시잖아요. 아니 사실 뭐 이학명 평론가께서는 네. 최근에 대주하셨지만 제가 바로 이 연예계 원조 아니겠습니까? 저 2001년 엘르 때부터 연예인들하고 친분이 있었고요. 또 연예 기자도 하셨어요? 아, 그럼요. 2004년에 머니투데이 연예부로 왔는데 아까 제가 사실 저의 자존심을 구기는 말씀하셨는데 경력 증명서 있습니다. 경력팀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아, 그럼요. 제가 이럴까봐 제가 배우분들하고 직접 찍은 인증샷 가져왔습니다. 아, 사진. 와! 저 유지태 씨죠? 저게 송강호 나중에 씨죠? 또 있어요. 저게 제가 바로 유지태, 송강호 저런 명배우들하고 같이 괜찮은데요? 이렇게 예. 같이 비교해봐도. 영화제에서 같이 술 한잔 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이렇게 뒤로 지냈어요. 가지 않는데요? 예. 네. 계속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조승우 씨, 안성기 선생님도 있고요. 오른쪽 문근영. 밑에 네, 아, 국민 박지원 씨 여동생, 아닌가요? 네, 박지원 문근영 씨. 씨도 있고. 네. 하지원 씨는 저게 집에서 인터뷰하겠다고 집으로 초청해 주셔서 영광스럽게도 본인 집으로. 하지원 씨 집에 소파에서 저렇게 나란히 사진도 찍었습니다. 네. 끝인가요? 다정한 연인 같지 않습니까? 아, 더 있대요. 그리고 저 김승우 씨, 김승우 씨. 그리고 지성 씨,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는 차승원 씨도 차승원 있고요. 씨. 예. 뭐 정준호 씨는 네. 사실 개인적으로 호영호재하는 사이예요. 네, 뭐 제 결혼식도 이쯤만 와주셨고요. 해도 연예계 기자였던 것에 인증이 됐습니다. 뭐 이 정도면 네, 충분히 네, 뭐 인증되셨겠죠. 인증했다고 봐야죠. 네. 근데 여기에서도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직접 사진을 찍으신 것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오늘 부산을 통해서 어떤 빅데이터 찾으셨어요? 저는 사실 그 연예부 기자였지만 지금 또 이제 그 다음에 넘어온 게 증권 이쪽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경제, 그것도 부동산. 사실 부동산 포인트를 좀 짚고 싶은데 해운대가 사실은 부산하면 가장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영화제에서 해운대에서 하잖아요. 해운대 가면요 야경보다 멋있는 게 있어요. 초고층 빌딩의 그 불빛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불빛들이 반짝이는 초고층 빌딩들, 이 부동산 가격 놀라지 마세요. 서울에는 부동산 가격 침체였지만 여기 계속해서 올랐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여행자 입장에서 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매년 갈수록 그 높은 빌딩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부산 가면요. 그러니까 광안대교 배경 사진을 찍는데 보면 새로운 건물들이 매년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예전에 이게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들 좀 샀잖아요. 근데 그분들 다 빠졌는데 여전히 좋아요. 왜 그러냐? 일본 부자들이 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일본 부자들이 해운대 가격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일본 분들 아니라 중국 부자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제주도에 몰려갔던 그분들이. 맞습니다. 그 깜짝 놀랄 얘기가 워낙에 일본 부산하면 일본에 너 색채가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일본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더 많이 왔다는 얘기를 저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게다가 요즘 경쟁적으로 일본 분들이 많이 가시는 이유가 방사능이에요. 그렇겠죠. 네. 일본의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좀 피하고 싶은데 멀리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우면서도 일본과 분위기 비슷한 부산으로도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부동산 가격이 항상 탄탄하게 받쳐준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센텀시티라고 아시나요? 알죠? 다 들어봤죠. 아. 가봤죠, 저도요. 신세계에서 센텀시티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그걸 지을 때 다들 미쳤다 이런 얘기까지 몇 했어요. 년 전에 장사가 안 됐었는데 몇 년 전만 네. 가져가지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요, 그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부산 경기 바닥에 뭔 소리냐 이랬는데 사실 부산 사람들 보고 지은 게 아니라 일본, 중국 이런 분들이 보고 지었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나고 중국에서 이제 이번에 또 국경일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혜도 많이 볼 거라고 예상되는데 매출 얼마나 날 것 같으세요? 그 한 점포에서. 글쎄요, 뭐 계속 늘어나겠죠. 감은 점점. 없죠, 사실. 뭐 천억, 이천억? 맞아요. 사실 작년에 한 8,240억, 올해 9,200억, 내년에 무려 1조 원이에요. 하여튼 어떻게 됐건 크지만 신세계 단일 전체가 점포에서. 아니라 네. 점포 하나에서 1조 원 매출이 점포 나요. 하나에서. 그렇죠. 그럼 그 점포가 몇 개야? 한 100개 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거 넘죠. 하나가 네. 101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현대산업개발. 제가 잘 모르는 회사인데 이 업체가 또 해운대에 그렇게 유명한 초고층 빌딩 지어서 요즘에 또 유명해졌다는 그런 얘기도 그 들리더라고요. 아이파크로 유명하잖아요. 현대산업 그렇죠. 하면. 예. 네. 부산이 뜨네요. 부산 갈매기. 이게 아닌가? 네. 그 부산 갈매기가 정말 네. 떠오르는 게 오늘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예전에 하면 부산하면 우리 야구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네. 그 놀러 가고 주말에 놀러 가고 이런 것들 연애하는 사람들 뭐 가고 이런 것도 많이 유행했는데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사실 부동산 얘기할 줄은 저는 사실 뭐 생각도 못했네요 오늘. 그래서 오늘 딱 한 종목은 이 부산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